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를 포기했던 거, 이게 정말 규제 당국에 그냥 무릎 꿇은 항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아주 교묘한 연막 작전이었을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다 합쳐서 무려 35억 명.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죠. 이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왜 그 중심에 파이네트워크의 KYAS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거대한 구조를 하나하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 제가 드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이 되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의 가치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클릭했냐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클릭을 한 존재가 진짜 인간이냐는 질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검증된 신원, 아이덴티티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가 문서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둔 구체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2월 28일 저녁 7시 42분입니다. 제가 이 날짜와 시간을 굳이 먼저 보여드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미래에 대한 추측, 예언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제가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겨둔 명확한 출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날 작성된 하나의 분석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날 작성했던 분석 보고서의 제목이 문명의 대전환, 신뢰의 재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죽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분석이었죠. 당시 저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아주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어요. 우리가 알던 웹2의 이상과 낭만은 무너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던 거죠. 제가 봤던 그 위기의 본질은 바로 죽은 인터넷의 도래였습니다. AI가 만든 그럴듯한 콘텐츠, 또 자동화된 봇들이 인터넷의 모든 공간을 그냥 막 뒤덮으면서 진짜 인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묻혀버리고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이죠. 인터넷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활기찬 광장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봇이 점령해버린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나 정책 변경 같은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건 문명사적인 전환의 거대한 신호였던 거죠. 이 거대한 신뢰 붕괴의 위기 속에서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새롭게 떠오를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더 많은 데이터도 아니었고 더 빠른 인공지능도 아니었어요. 바로 검증된 인간 신원, 즉 이 계정 뒤에는 진짜 사람이 있다라는 이 사실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석유가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정보는 무한히 복제되지만 진짜 인간은 점점 더 희소해지는 시대.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경제적 가치의 기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겁니다. 제가 2022년에 명확하게 봤던 미래의 흐름은 바로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3단계였습니다. 첫째, 봇과 AI 때문에 죽은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상의 모든 신뢰가 붕괴한다. 둘째, 이로 인해서 검증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소한 자산으로 급격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셋째, 이렇게 검증된 인간 신원은 결국 새로운 경제 질서,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금융 시스템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그려뒀던 미래경제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2022년에 진단했던 바로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워치앱을 모두 가진 35억 명의 제국,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디지털 시대의 황제죠.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이 거대한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메타의 전략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2019년에 메타는 리브라를 통해서 직접 돈을 찍어내는 통화 발행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각국 정부의 통화 주권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고 결국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했죠. 그리고 오른쪽처럼 그들은 교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돈을 직접 만드는 대신 이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플랫폼에 연결하는 결제 유통자가 되겠다는 전략이에요. 돈을 만드는 왕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장악하겠다는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전략인 셈입니다. 메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35억 8천만 명.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소셜 인프라자 그 자체로 이미 잠재적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용자 기반 위에 결제 시스템을 딱 얹는 순간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거대한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23년 한 해에만 메타는 1억 5,900만 개의 사기성 광고를 플랫폼에서 제거했고 범죄 조직과 연계된 1,090만 개의 사기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메타가 겨우 잡아낸 빙산의 일각일 뿐이겠죠. 이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메타의 제국은 수많은 봇과 사기꾼들이 들끓는 신뢰가 무너진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35억이라는 사용자 수, 이거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와 사기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위험 신호이기도 한 거죠. 여기에 섣불리 결제 기능을 붙이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사용자 수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게 됩니다. 이 수많은 계정 중에 과연 누가 진짜 인간인가라는 신원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 없이는 모래 위에 성을 지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메타의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되는 회사가 바로 결제 인프라의 절대 강자, 스트라이프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스트라이프만으로는 메타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KYC, 즉 고객 신원 확인의 본질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스트라이프와 파이의 KYC는 이름은 같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달라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본질. 스트라이프의 KYC는 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입니다. 법규를 지키기 위한 프로세스죠. 반면에 파이의 KYC는 프로토콜 차원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자산 그 자체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스트라이프는 결제 컴플라이언스가 목적이지만 파이는 1인 1계정 원칙을 통해서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도 스트라이프는 필요할 때마다 작동하는 프로세스인 반면 파이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축적된 네트워크인 거죠. 이 결정적인 차이는 숫자를 공개하는 방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스트라이프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의 KYC를 처리했습니다 라는 숫자를 회사의 핵심 자산처럼 막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의 본질은 결제 인프라, 즉 돈이 오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2024년 3월 14일 공식적으로 KYC를 통과한 파이오니어가 1,77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를 회사의 가장 주요한 성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 바로 그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 자체가 그들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스트라이프의 KYC는 필요할 때마다 작동하는 일회성 프로세스이자 도구입니다. 반면에 파이의 KYC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검증된 인간들의 거대한 집합, 즉 축적된 자산이자 네트워크 그 자체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메타의 미래 전략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메타가 가진 거대한 딜레마, 즉 신뢰의 부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봤습니다. 이건 어느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최강의 역량을 가진 세 개의 회사가 각자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결합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의 그림입니다. 바로 이 3단 구조입니다. 가장 위, 그러니까 사용자와 직접 만나는 최상층에는 35억 8천만 명의 글로벌 유통망과 사용자 경험을 책임지는 메타가 있습니다. 그 아래 중간층에는
돈이 안전하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흐르는 길을 깔아주는 결제 및 정산 인프라로서 스트라이프가 자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반층, 이 모든 경제 활동이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단단히 받쳐주는 역할, 즉 누가 진짜 인간인가를 증명하는 1770만 명 이상의 검증된 인간 신원 레이어로서 파이 KYC, 서비스로서의 KYC가 자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조합이 이렇게나 강력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각자가 가진 가장 큰 문제, 가장 치명적인 병목을 서로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메타는 고질적인 봇과 가짜 계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토록 원하던 신뢰라는 자산을 얻게 됩니다. 스트라이프는 결제 기능만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대규모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차원의 자산을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5KAS는 자신들이 수년간 쌓아온 이 거대한 신원 네트워크를 실제 글로벌 금융 흐름에 연결할 수 있는 메타라는 최대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윈윈윈 구조인 거죠. 결정적으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트라이프 혼자서도 메타의 결제 시스템,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가 진정으로 꿈꾸는 신뢰 기반의 슈퍼앱, 즉 검증된 인간 경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결제라는 고속도로 위에 그 위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모두 면허를 가진 진짜 인간이라는 걸 보증하는 신원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이프는 훌륭한 고속도로를 깔 수는 있지만 그 위를 달리는 수십억 운전자들은 신원을 대규모로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 제시한 이 메타 스트라이프 파이 KAS의 3단 구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저는 확정된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제가 2022년 12월 28일에 예견했던 죽은 인터넷 시대의 해법이 지금 메타라는 거대 기업이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현실의 필요와 만나고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결론을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메타는 봇과 사기 계정이라는 거대한 KYC 병목에 부딪혀 있다. 둘째, 스트라이프는 결제 레일을 까는 회사이지 신원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가 아니다. 셋째, 파이는 수년간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를 핵심 자산으로 묵묵히 쌓아왔다. 이 세 가지 명백한 사실을 연결했을 때 도출되는 가장 강력한 논리적 귀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타, 스트라이프, 파이, KAAS의 3단 조합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제가 보고서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했던 검증된 인간경제라는 것이 더 이상 미래의 이론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메타라는 35억 제국이 겪고 있는 이 실존적인 문제 위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론이 현실을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이 단순한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결제와 상거래로 진화하는 순간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희소하고 강력한 자산은 더 이상 익명의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가 아니라 누가 더 큰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를 보유했는가가 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인터넷의 모든 가치가 누가 진짜 인간인가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때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